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쉽고 예쁜 수채화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칼립투스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는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케치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위에 하나, 아래쪽 하나 이렇게 해서 유칼립투스를 각각 그려줄 거예요. 유칼립투스가 뻗어있는 모양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하셔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가지 모양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뭇잎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렇게 그려놨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 같이 보시고 이번 시간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칼립투스는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좀 잘 살리면서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서로 겹쳐져 있는 모양도 그려주시면 더 좋겠죠. 동그란 나뭇잎들의 모양을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는데 양옆이 약간 찌글찌글한 모양으로 잡아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파리를 다 그리고 나서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두껍게 라인을 한쪽을 더 연결을 지어서 유칼립투스 가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조금 더 두껍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거나 거의 없어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아래쪽은 이 형태를 반대로 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는 모양을 조금 바꿔서 위에 그려지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위에 모양을 보시고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려주시면 더 재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끝맺음 해주셔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이파리들부터 그려주시고 이제 밑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파리 이런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원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그려주시고 한쪽 면을 살짝 이렇게 안쪽 선으로 하나 그려주시면은 좀 쉽게 유칼립투스의 그 말린 이파리를 그려내실 수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지우개로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지워주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위에처럼 줄 하나를 살짝 더 연장을 시켜서 가지의 두꺼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끝에는 조금 더 두껍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뭇가지를 하나를 더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에 작은 유칼립투스 이파리를 하나 이렇게 달아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채색 들어가 볼게요. 자, 채색을 해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초록색 만들기 1편, 2편이 있어요. 초록색 만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초록색 컬러는 후커스 그린이나 이제 비리디언을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이 이제 계절상 가을, 겨울에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빈티지한 그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보고 싶어서 초록색을 조금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갈색 계열들을 조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색을 먼저 해볼 텐데요. 비리디언 컬러에다가 저는 후커스 그린도 같이 좀 섞어줄게요. 비율은 1:1 정도로 하셔서 초록색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존에 초록색이 있으시다면 그 초록색을 그냥 사용하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번트 시에나의 갈색을 조금 섞어서 이런 짙은 풀색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색상. 여기서 저는 이제 번트 엄버를 조금 더 섞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밝은 그 갈색인 로우 시에나를 좀 섞어서 이렇게 풀색 느낌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레드 브라운 같은 거나 아니면 방금 했던 로우 시에나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톡톡 찍어서 넣으면서 이제 빈티지한 그런 느낌들을 조금 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팔레트 영상을 이 왼쪽 편에다가 띄워드리는데 간혹 댓글에 이 팔레트 영상이 안 나오면 약간 이제 당황스러우시다고, 이제 혼자서 하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항상 나오다가 팔레트 영상이 안 나오면 좀 불안하고 내가 이 조색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그 팔레트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촬영을 하지만, 이제 오늘처럼 간단하게 한 가지 톤으로 채색을 할 때는 팔레트 영상 대신 여기 옆에 그 조색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간혹 띄워드리기도 하니까 절대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색표 같은 경우나 그리고 팔레트 조색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조색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감을 조금 더 빨리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또 예쁜 색들이 만들어지는 게 또 수채화의 그런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리디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커스 그린을 조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줄게요. 번트 시에나는 이제 갈색 중에서도 조금 붉은 계열의 갈색에 속하는 컬러잖아요. 갈색을 좀 더 많이 섞게 되면 톤이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진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색 톤을 조금 더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적절히 섞어주신 다음에 어두운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부분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빨리 잡아주면 이런 밝은 부분들이 빨리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림 그려나가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밝은 어두운 부분들 먼저 이렇게 좀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로우 시에나 같이 이렇게 갈색 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툭 하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갈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는 이 초록색과 갈색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여기 안에서 번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한번 왜 보통은 한 번 칠하고 이제 초벌칠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중벌 올리고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끝내는 그런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따라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물감 이 색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싶으면 물통에다가 한번 붓을 콕 찍었다가 물통 벽에 긁으시는 거, 그래서 색을 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색을 빼주신 다음 연하게 만들어진 색은 여기다 바로 섞는 게 아니라요. 옆 공간에다가 한번 믹스를 해서 색이 연해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채색하시면 됩니다. 물은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훨씬 좋아요. 넉넉하면 물이 넘치면 빼줄 수는 있지만 물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넣어줄 경우에 자꾸 번지고 얼룩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아이들도 있고 연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색채가 같은 색상이지만 명도 차이가 밝고 어두움이 많이 들어있는 그림이 조금 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여기 한 것처럼 로우 시에나 같은 경우를 단독으로 콕 찍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겹쳐져 있는 것들은 어떤 걸 더 진하게 해줄지, 앞에 있는 걸 진하게 해줄지, 뒤에 있는 걸 진하게 해줄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채색을 해볼게요. 연하게 칠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색을 또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한 컬러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뒤집어진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좀 아껴뒀다가 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면서 이런 데가 말랐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유칼립투스의 두께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만져주시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뉴 워터컬러예요. 코튼 함량은 25%, 100% 코튼지가 아니에요. 이런 종이들은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셔야 예쁘게 채색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종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마르고 나서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부분 들어가 줄게요. 여기는 조금 더 진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쪽 경계 부분은 살짝 경계를 약간만 남겨두고요. 연하게 색을 깔아준 다음에 다양한 갈색들 섞어서 안쪽에만 이렇게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자, 여기도 이제 말랐을 테니까 안쪽에는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쪽은 색깔을 조금 넣어서 어두워지게끔.
색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암의 밝고 어둡고의 그런 정도만 빨리빨리 정해지면은 채색을 또 빨리 단시간에 또 예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종이들은 마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인맥들을 그려주셔도 돼요. 자,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갈수록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좀 빼주고요. 겹쳐지는 부분들은 아예 진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밝게 해줘서 앞에랑 어쨌든 떨어질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아직 물기가 있을 때 로우 시에나를 꾸덕하게 발라서 이런데 데코레이션을 조금 해줄게요. 이런 셀룰로스 종이들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런 셀룰로스 함유가 조금 되어 있는 종이들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조금 바로 이렇게 색상, 원하는 색상을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나뭇가지는 조금 더 갈색 톤으로 해볼게요. 번트 시에나를 조금 더 섞어서 갈색 톤을 좀 만들어주고요. 갈색에 가까운 그런 녹색 톤인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줄기를 이렇게 그렸지만 그대로 다 이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그 얇은 줄기여도 그 마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표현을 해볼게요. 뒤쪽은 여기보다 시선이 좀 덜 가야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어도 그런 세심한 그런 붓터치들 그리고 색상들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연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막 여기를 꽉꽉 채울 거야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편하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깔, 물은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 진한 색깔 요런 정도로 해서요. 이런데 그림자 느낌 그냥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 약간만 표현을 해볼게요. 굳이 뭐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자, 여기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좀 채워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입니다. 오늘은 그림자는 안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방법으로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줄기 그릴 때 있죠. 인맥 그릴 때 이때는 여러분들 물을 굉장히 작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 양도 작아야 되고 붓 끝으로, 가는 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때 내가 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필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세필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맺히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물통을 사용하다 보면 붓 옆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세필로 이런 얇은 선을 그릴 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와서 이게 선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돼요.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얇은 선을 그려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그 요철들 있죠? 요런 꺾임들, 나무의 줄기의 그런 꺾임들을 이렇게 조금 표현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마무리할게요. 그림자는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그림자는 이런 그림적인 부분에서 그냥 데코레이션 거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그런 정물을 그릴 때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좀 정확히 따져주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일러스트 느낌으로 가볍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요런데 그냥 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왜 그림자가 졌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점들을 다 배제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 약간의 그림자를 그냥 표현을 해주면 뭔가 살짝의 입체감도 느껴지고 단조로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데코레이션 용도로 그림자를 조금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여유 있게 그런 마음으로 그려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굳이 그림자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의 두께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표현해주면 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유칼립투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큰 공부가 되고 또 힐링이 되니까요. 나는 못 그린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번 눈으로 보시고 언젠가 나도 꼭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예쁜 그림을 즐겁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예쁘게 그림 그려나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